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사업가 등 탁월한 사고방식을 지닌 리더들은 하나같이 직관의 힘을 강조한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는 직관적 마음이 다음에 봐야 할 곳을 논리적 마음에 알려준다며 내적 지혜의 힘을 설파했다. 리더십, 변화, 경영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출간한 워렌 베니스는 직관을 내면의 소리라 이르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믿는 것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고급 과학 및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대해 가르치는 미국 산타페 연구소의 경제학자 브라이언 아서까지도 직관의 힘을 굳게 믿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고와 직관은 정반대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을 살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깊은 내면에 이르러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기보다 내적 지혜가 드러나는 과정에 가깝다. 패션 디자이너 도나 카란 역시 직관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능 중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제6의 감각인 직관을 가지고 있다. 직관을 활용하고 믿는 법을 깨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중지능과 교육학 이론가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직관적 도약이 돌파구를 마련해준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불확실성이 높고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 뛰어들어 놓고도 직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직업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 역시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통계 자료보다 직관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다. 특허를 28개나 낸 발명가이자 건축가, 미래학자인 벅민스터 풀러도 내적 지혜를 활용하여 남다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직관은 대개 꿈을 명백한 사실로 바꾸어 놓습니다. 내적 자원인 직관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매출 향상, 투자 수익성 향상, 창의적 발명, 성공적 인재 채용, 유리한 협상, 시장 점유율 확대, 정확한 트렌드 예측 등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직관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이다. 일련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분야의 의사결정자들이 직관에 의지함으로써 탁월한 판단과 선택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관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타고나는 능력이다. 직관을 좀 더 쉽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관 활용에 미숙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직관 역시 수련하면 할수록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인 직관은 과연 무엇일까? 직관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직관은 보통 다음과 같이 부른다. 핵심을 한눈에 꿰뚫는 통찰의 도구, 선천적 정신 능력, 직감, 내면의 암, 본능, 육감, 한층 높은 차원의 지혜, 조용하고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 그렇다면 직관은 어디에서 발현되는 것일까? 직관의 원천에 대해서는 다음에 2가지 관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선험적 지식의 총체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내면에 축적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는 논리나 경험, 혹은 무의식적 정보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초월적인 힘, 신성한 지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성공의 방법과 길을 제시해주는 영혼의 나침반이다. 직관이 선험적 지식의 총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직관을 발휘하여 특정한 패턴이나 단서를 인지한 후 다음 행동을 선택한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안에서 한 소방관이 동료 소방관들에게 즉시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중에 그 소방관에게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고 물어보니 화염의 방향을 보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는데 유독가스의 냄새와 불꽃의 방향으로 미루어 곧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다. 그는 화재의 패턴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 그가 만약 동료 소방관들과 주민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면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소방관은 순간적인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수년간 쌓아온 복합적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본능적으로 대처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어느 기업체의 면접관이 면접을 보자마자 면접 지원자 중 한 명을 탈락시켰다. 알고 보니 탈락한 지원자는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면접관은 조용한 목소리로 직감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흔쾌히 내막을 설명했다. 먼저 면접관은 그 지원자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지원자는 전 직장에서 맡은 직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다소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앞서 소방관과 면접관의 사례를 보면 직관을 일종의 패턴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직관을 신성한 내면의 지침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마크 피셔는 저서 $2를 빌린 백만장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아주 작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자유롭게 끌어내라. 그렇게 반복하면 할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발휘하고 당신을 더 확실히 이끌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직관, 당신의 비밀스러운 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풍요사의 회장 겸 CEO이자 베스트셀러 행복의 발견 시리즈를 써낸 사라 본 브론럭은 직관을 미로와 같은 삶을 아무 탈 없이 살아가도록 영혼이 우리에게 내려준 무의식의 감각이라고 정의했다. 내 고객 중 한 명인 캐티 웰즈도 영혼의 계시를 받고 인테리어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제 직관과 연결된 내면의 목소리는 제게 개인 사업을 하라고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다는 평소의 꿈이 계속 떠올랐고요. 결국 이런 식의 깨달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저는 그 주에 일사천리로 사무실로 손색이 없는 점포를 하나 구했고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습니다. 모두 7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관에 대해 이해했는가?
직관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과거의 경험이나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정보일까? 아니면 영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지침일까? 두 가지 이론적 틀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직관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이론적 틀에서 직관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직관을 발휘하는 능력 또한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하면 할수록 증대된다. 또 직관력을 지속적으로 키울수록 더더욱 직관에 의지하게 된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 직관이 뭐라고 했지?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해법이 떠오를 것이다. 내면의 일깨움이 잘못된 판단을 막고 당신을 성공의 방향으로 인도함을 알게 될 것이다. 직관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직관적 통찰이 생기고 내적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창의적 해법이 머리를 스치고 강력한 리더십이 생기고 사람들과 유리한 관계를 맺는 등 인생이 전반적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해 간다. 여기에 덧붙여 엄청난 혜택이 하나 더 있다. 더 이상 장기간 머리를 싸매고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당장 직관력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직관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셈이다. 최근에 내 강의를 들은 한 은행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직관을 통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떠올리고 그 다음 논리 및 분석적 역량을 통해 그 답을 입증합니다. 지난주로 되돌아가 뭔가에 대해 예감이 스친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어떻게 정보를 얻었기에 그런 예감이 들었는가? 무언가가 불꽃처럼 뇌리를 스쳤는가? 직감이 들었는가? 내적 알미였는가? 어쩌면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거나 꿈에서 단서를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직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칠 것인가? 당시에 발휘한 직관은 정확하게 적중했는가? 아니면 빗나갔는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직관력을 개발해 나가다 보면 정확하고 확실한 통찰이 샘솟을 것이고 그로써 전과는 다른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직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항상 핵심에 곧바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여유를 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말이다. 정보가 충분치 않을 때나 반대로 정보가 과도하게 많을 때, 혹은 정보들이 서로 상반될 때,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할 때나 보유한 정보가 몇 가지 점에서 핵심과 어긋날 때, 또는 개인이나 조직의 비전이 어두울 때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말이다. 직관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적 지혜를 얻기 위한 탁월한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우선은 직관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다. 직관은 몸이 더 빨리 느낀다. 누구나 속이 답답하고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거나
오싹한 전율이 흐르고 목이나 어깨가 뻐근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무기력감이나 허탈감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내 고객 중 한 명인 에드워드는 2005년 봄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에드워드의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주요 도시 4곳에 지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회사에 유리한 입지를 지닌 지역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만도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투여되었다. 그런데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물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유독 한 도시에 대해서만 속이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지사를 건설하기로 한 나머지 3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는데 말이다. 에드워드의 속을 불편하게 만든 도시는 어디였을까? 그곳은 바로 2005년 10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뉴 올리언스였다. 직관적 정보는 대체로 감정에서 솟아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안도, 열정, 열의, 열망, 흥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난다. 반대로 재앙으로 이끌지 모르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기분이 찜찜하고 중압감에 눌리고 따분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근래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삶의 방식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부분에서 기운이 빠지고 어떤 부분에서 의욕이 솟구치는가? 직관은 이러한 물음에 응답한다.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멀리하거나 벗어던지고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들을 유지해 나가라. 자신의 감정을 면밀히 살피고 돌볼 때 직관력은 한층 강해진다. 소리가 직관을 이끈다.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는 마음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속살거림과는 다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소리가 관대하고 자비로운 소리라고 말한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바로 그 내면의 목소리였다. 직관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은 막 세상을 등진 한 친구를 추모하는 장례식 날이었다.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가는데 내면의 목소리가 내게 저쪽이야 라고 말했다. 이내 나의 시선은 낯선 사람들 중 한 여자의 옆자리로 끌렸고 평소 이런 마음의 소리를 믿었던 나는 곧바로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였다. 그녀는 당시 흔치 않았던 나의 컨설팅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사로 내주었고 그 결과 고객이 300명으로 불어나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직관은 이미지와 소통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이 역시 직관과 관련이 있다. 직관력은 상징적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벤처 자본을 구하러 다니던 나의 고객 카렌은 투자 설명회를 열어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2명의 투자자가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구미 당기는 제안을 했다. 두 투자자의 제안을 따져본 카렌은 어느 투자자를 선택해야 할지 선뜻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카렌에게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긴장을 푼 다음 두 투자자의 제안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직관적 반응을 느껴보라고 말했다. 잠시 후 눈을 뜬 카렌은 한바구음을 지었다. 한 투자자가 내 방식대로 라고 적힌 큰 표지판을 들고 있는 형상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투자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 할 것이고 아마도 함께 일하기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카렌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즉 카렌은 그 이미지를 통해 그 투자자가 별로 일에 협조적이지 않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카렌은 그 투자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직관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직관은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찾아온다. 무언가가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거나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친다. 이런 경우 뭔가를 갑자기 알게 되긴 하지만 그 통찰력이 어디서 발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깨달음은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쑥 나타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토머스 에디슨은 직관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였다. 평생 동안 평균 2주에 하나씩 발명품 특허를 낸 그는 항상 두툼한 수첩을 지니고 다니면서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했다. 한 전기에 따르면 에디슨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도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를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발명으로 연결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채운 수첩은 3,400개나 된다. 직관은 꿈을 통해 찾아온다. 꿈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꿈은 다양한 방식으로 풍부한 내적 지침을 제공한다.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나는 내 그림을 꿈꾸고 그 꿈을 그린다는 말을 남겼다. 창의적 해결책, 복잡한 문제의 해법, 돈벌이가 되는 아이디어, 혁신적인 발명이 깊은 꿈속에서 떠오를 때는 생각보다 많다. 보스턴 글로브 기자를 만났을 당시 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운영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고객 300명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런 행운은 누구나 꿈꿀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컨설턴트의 길을 택하기 위해 월급을 받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포기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는 없을까? 깊은 잠으로 빠져들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꿈속에서 해답을 찾았다. 호수에서 2개의 카누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렇다. 카누가 2개였다. 내 양 다리는 각각의 카누에 걸쳐 있었고 2 카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나는 이 꿈이 컨설팅 사업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암시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우리 인간은 패턴들을 찾고 우리 주위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꽤 능숙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문제에 통찰을 더해줄 것이다.